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거리를 걸어본 지 오래되셨나요? 아침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낮에는 할 일이 많아 금세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녁, 특히 해가 지고 공기가 서늘해질 무렵에는 공기 중의 긴장감이 서서히 풀립니다. 이때 천천히 걸음을 떼면 몸과 마음이 모두 한결 편안해지죠. 그런데 이 평온한 시간에 하는 산책이 단순한 기분 전환만이 아니라 실제로 혈압을 낮추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자각 증상이 거의 없으면서도 심장과 혈관에 꾸준히 부담을 줍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더라도 생활 습관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 특히 걷기 운동은 여러 연구에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저녁 시간대에 하는 산책이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저녁에는 하루 종일 긴장했던 교감신경이 서서히 진정됩니다. 낮 동안의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저녁 산책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킵니다. 그 결과 심장이 피를 조금 더 편안하게 내보낼 수 있게 되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죠. 마치 꽉 조여있던 수도꼭지가 살짝 풀리듯 혈류의 흐름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심장 박동의 회복 속도입니다. 산책은 무리 없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 후 심장이 빠르게 안정 상태로 돌아옵니다. 특히 저녁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밤 동안 심장이 쉬는 시간이 길어져 심혈관계 전체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같은 30분 걷기라도 오전에 한 그룹보다 저녁에 한 그룹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547-70mm 더 낮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차이는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의미 있게 줄이는 수치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저녁 산책의 이점을 동일하게 누리는 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녁 운동 후 오히려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인의 생체 리듬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저녁 시간대 운동에서 더 큰 혈압 안정 효과를 경험합니다. 혹시 나는 이미 혈압약을 먹고 있으니 굳이 운동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실제로 고혈압 약만으로 조절하는 경우보다 생활 속에 규칙적인 걷기를 포함한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훨씬 낮습니다. 약은 혈압 수치를 빠르게 낮춰주지만 산책은 혈관의 탄력성과 전반적인 순환 기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하루의 마무리를 TV 앞이 아닌 가벼운 산책으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특별한 장비도 복잡한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발에 편한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오늘 하루를 내려놓겠다는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왜 낮보다 저녁이 혈압에 더 좋은지 그 과학적 이유를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운동은 아침에 하는 게 좋다더라. 많은 건강 프로그램과 기사에서 아침 운동의 장점을 강조하죠. 그런데 혈압 관리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아침보다 저녁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시간대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혈압은 하루 종일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직후 혈압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점심 무렵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오후 늦게부터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를 일주기 혈압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고혈압 환자라면 아침의 혈압 급상승이 특히 위험합니다. 이 시기에는 심장과 혈관에 갑작스러운 압박이 가해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왜 저녁 운동이 유리할까요? 첫째, 천과 근육의 준비 상태가 좋습니다. 아침에는 천이 낮아 관절과 근육이 뻣뻣하지만 하루를 보내면서 이미 몸이 어느 정도 워밍업이 된 상태죠. 덕분에 부상의 위험이 낮고 운동 효과가 더 쉽게 나타납니다.
둘째, 호르몬 분비 패턴입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아침에 가장 높고 저녁에 가장 낮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기 쉬운데 저녁에는 이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비교적 이완된 상태가 됩니다. 이때 걷기 운동을 하면 혈관 확장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아침 운동은 하루 일정 시작 전에 시간을 내야 하고 마음 한편에 곧 출근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반면 저녁 산책은 하루의 업무와 집안일을 마친 뒤 오롯이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교감신경이 줄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대의 한 연구에서 아침 운동 그룹과 저녁 운동 그룹을 비교했더니 저녁 그룹은 운동 직후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까지 혈압이 낮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저녁 운동이 단순한 순간 효과가 아니라 다음날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운동을 하면 몸이 과도하게 각성되어 잠들기 힘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녁 걷기는 오히려 숙면을 돕고 그 숙면이 다음날 혈압 안정에 또 한 번 기여합니다. 이는 다음 장에서 깊이 다루게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 혈압 조절을 위해 운동을 할 때 언제 하느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저녁 시간대 운동이 낮보다 더 많은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녁 산책을 시작할 때 꼭 지켜야 할 준비 과정, 특히 워밍업 5분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혈압 관리 효과를 몇 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저녁 산책을 나서기 전 많은 분들이 그냥 천천히 걸으면 되지 준비 운동까지 꼭 해야 하나? 라고 묻습니다. 특히 걷기는 무리가 없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워밍업 5분은 혈압 관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숨은 열쇠입니다. 먼저 워밍업의 가장 큰 목적은 혈관을 서서히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관벽이 탄력을 잃고 단단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이 강하게 박동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죠. 워밍업은 마치 겨울철 자동차 시동을 걸고 잠시 예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드럽게 준비하면 엔진, 심장과 배관, 혈관이 안전하게 작동을 시작합니다. 워밍업 5분 루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자리 발목 돌리기 1분, 의자나 벽을 잡고 한쪽 발목을 천천히 안쪽 바깥쪽으로 5회씩 돌립니다. 발목 관절이 부드러워져 걸음이 안정되고 종아리 근육이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주는 준비가 됩니다. 어깨 돌리기와 팔 벌리기 1분, 어깨를 크게 앞으로 5회, 뒤로 5회 돌린 후 양팔을 좌우로 벌렸다가 가슴 앞으로 모읍니다. 상체 근육이 풀리면서 상반신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천천히 무릎 들기 1분, 허리를 곧게 세운 채 한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내리기를 번갈아 합니다. 고관절과 허벅지가 풀리며 하체 혈관이 점차 열립니다. 복식호흡 스트레칭 1분, 숨을 들이마실 때 배를 부풀리고 내쉴 때 배를 당기며 동시에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 내립니다. 호흡과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가벼운 제자리 걷기 1분, 실제 산책 속도의 50~60% 정도로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심박수가 천천히 올라가고 몸 전체가 준비 완료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단 5분을 투자하면 본격적인 산책을 시작했을 때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고 운동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게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한 환자분이 있었는데 70대 초반에 고혈압과 협심증이 있어 운동을 꺼리셨습니다. 운동하면 숨차서 더 힘들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워밍업 루틴을 알려드린 후 처음 5분을 천천히 준비한 뒤 걷기 시작하니 숨이 훨씬 덜 차고 운동 후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 그의 혈압은 평균 8mmHg
낮아졌고 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워밍업은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심장과 혈관이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입니다. 마치 친구 집에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초인종을 눌러 준비 시간을 주는 것과 같죠. 이제 몸이 준비되었으니 다음 단계는 산책 속도와 걸음 간격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혈압 안정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많이 걸을수록 빨리 걸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압 조절을 목적으로 할 때는 무조건 속도를 높이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도와 걸음 간격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혈압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입니다. 먼저 속도 이야기부터 해보죠. 혈압을 안정시키는 최적의 속도는 빠른 산책과 여유로운 산책 사이에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보통 분당 90제 1일심 걸음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빨리 걸으면 심박수가 과도하게 올라가고 오히려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느리면 혈류순환이 충분히 촉진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집니다. 속도를 맞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화 테스트입니다. 걸으면서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가 가능한 정도라면 적절한 속도입니다. 숨이 차서 말을 끊어가며 한다면 너무 빠른 속도이고 대화가 너무 쉽게 된다면 조금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다음은 걸음 간격입니다. 나이가 들면 보폭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의식적으로 발 뒤꿈치에서 발끝까지의 밀어내기 동작을 충분히 해주는 보폭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상적인 보폭은 자신의 키의 40~50% 정도가 적당합니다. 걸음의 리듬도 중요합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걸으면 심장과 폐가 안정적으로 협력하며 혈액을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 산걸음 들이마시고 산걸음 내쉬기 같은 호흡 리듬을 유지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김모 어르신은 처음에 빨리 걸어야 운동이 된다며 거의 조깅에 가까운 속도로 걷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번 운동 후 혈압이 1712mHz씩 오르곤 했죠.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보폭과 호흡 리듬을 조절하도록 했더니 운동 직후 혈압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평균 7mmHz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혈압 조절을 위한 걷기는 경쟁이 아니라 조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걷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장, 혈관, 호흡이 서로 편안히 어울릴 수 있는 속도와 보폭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속도와 보폭을 맞추었다면 다음 단계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단순한 산소 공급을 넘어서 신경계와 혈압 조절에도 깊게 관여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걷기와 함께하면 혈압을 더 안정시키는 호흡 리듬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할 때 발걸음만 신경 씁니다. 하지만 걷기의 효과를 2배로 만들고 특히 혈압 안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요소가 바로 호흡 리듬입니다. 단순히 숨 쉬는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혈관이 더 부드럽게 열리고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호흡은 단순한 산소 공급을 넘어서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는 심장이 약간 더 빠르게 뛰고 숨을 내쉴 때는 심장이 느려집니다. 이를 호흡성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리듬이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얕고 빠른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혈압 안정에 좋은 호흡법은 복식호흡과 리듬 호흡의 조합입니다. 복식호흡, 숨을 들이쉴 때 배를 부풀리고 내쉴 때 배를 당깁니다. 이렇게 하면 횡격막이 충분히 움직여 폐 하부까지 공기가 들어가고 혈액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집니다. 리듬 호흡, 걷기 속도에 맞춰 일정한 주기로 호흡합니다. 예를 들어 3걸음 들이마시고 3걸음 내쉬기 또는 4걸음 들이마시고 4걸음 내쉬기와 같이 맞추면 심박수와 혈압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내쉬는 시간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하면 3걸음 들이마시고 4걸음 내쉬기, 부교감 신경이 더 강하게 작동해 혈관이 확장됩니다. 한 번은
72세 여성 환자분이 고혈압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저녁 산책 시 복식 호흡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2주 후 숨이 훨씬 덜 차고 운동 후 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압도 135, 85에서 102호 80으로 안정되었고 잠드는 시간도 짧아졌죠. 호흡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호흡법을 결합한 걷기 그룹은 단순 걷기 그룹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mHg 더 낮아졌습니다. 이는 호흡이 자율신경을 통해 혈압을 직접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호흡까지 완벽히 맞췄다면 다음은 산책로 선택입니다. 평지냐 오르막이냐, 이 선택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 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산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단순히 걷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걷느냐도 중요합니다. 산책로의 지형에 따라 혈압 안정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평지, 오르막, 내리막,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면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평지는 가장 안전하고 기본적인 선택입니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쉽고 심박수가 크게 오르지 않아 혈압 안정에 가장 적합합니다. 특히 고혈압 초기나 운동 초보자라면 평지에서 시작하세요. 평지 걷기는 혈관 이완과 순환 촉진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음으로 완만한 오르막은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도전을 줍니다. 오르막을 오를 때는 하체 근육이 더 많이 사용되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운동 강도가 약간 높아져 칼로리 소비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너무 가파른 오르막은 피하세요. 심박수가 급상승해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권장, 경사가 5T 10도 정도의 완만한 오르막을 35분 포함하세요. 반대로 내리막은 회복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내리막을 천천히 내려가면 무릎과 관절에 부담이 적고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면서 혈압이 안정됩니다. 하지만 가파른 내리막은 무릎 관절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며 균형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계단은 가능하다면 피하세요. 계단 오르기는 심박수를 급격히 올려 혈압을 순간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내리막 계단은 무릎의 부담이 커서 장기적으로 관절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69세 이모 어르신은 집 근처 공원에서 평지 10분, 완만한 오르막 5분, 다시 평지 5분으로 구성된 코스를 매일 걸으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형을 적절히 섞으면 혈압 안정과 근력 향상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산책로를 고를 때의 핵심은 안전성과 다양성의 균형입니다. 너무 평탄하면 효과가 약하고 너무 가파르면 위험합니다. 본인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편안하게 대화가 가능한 강도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코스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저녁 산책이 단순히 혈압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을 높여 혈압 조절 효과를 이어가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걷는 게 좋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그 이유를 혈압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저녁 산책이 혈압에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잘 때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를 야간 혈압 하강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경우 밤에 잘 때 혈압은 낮 동안보다 약 1000대의 20% 내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시간이 길수록 심장과 혈관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의 질이 나쁘면 이 하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밤새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를 non-deeper 패턴이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저녁 산책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부교감 신경 활성화입니다. 저녁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낮아지고 심박수와 호흡이 안정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깊고 안정적인 수면에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둘째, 천 리듬 조절입니다. 운동을 하면 천이 올라가지만
운동이 끝난 후 천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졸음이 유도됩니다. 이는 특히 중장년층에서 수면 유도 효과가 큽니다. 단,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최소 1-2시간 전에 산책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천이 안정되고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수면 중 호흡 안정화입니다. 규칙적인 저녁 산책은 수면 중 호흡 패턴을 안정시키고 특히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 심장과 혈관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저는 66세 김모 어르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는 평소에 혈압이 조금 높았고 밤마다 뒤척이며 4-5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을 추천드렸죠. 처음에는 밤에 나가면 귀찮다 몇 거리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하게 잠이 잘 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30분으로 늘었고 아침 혈압이 140, 90에서 128, 82로 안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녁 산책은 단순한 혈압 관리법이 아니라 수면을 통한 혈압 회복의 선순환을 만들어줍니다. 깨어있는 시간에 혈압을 낮추는 것만큼 자는 동안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혈압과 마음 모두를 안정시키는 또 하나의 비밀, 함께 걷기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 혹은 여럿이 걷는 것이 왜 효과를 2배로 만드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저녁 산책을 혼자 조용히 즐기는 것도 좋지만 혈압 관리라는 목표를 둔다면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는 꼭 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 이웃 혹은 같은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산책 메이트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스트레스 완화 효과입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으로 불리는데 혈관을 이완시키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반대로 외로움이나 고립감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둘째, 운동 지속성 증가입니다. 혼자 걷다 보면 날씨나 기분에 따라 쉽게 빠질 수 있지만 누군가와 약속이 있으면 꾸준히 나가게 됩니다. 꾸준함은 혈압 관리의 핵심이죠. 연구에 따르면 운동 파트너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운동 지속률이 약 40% 높다고 합니다. 셋째, 대화 속 호흡, 리듬 유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화가 가능한 속도는 혈압 안정에 이상적인 페이스입니다. 함께 걸으면 무리해서 빨라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흡 리듬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료하던 70세 박모 어르신은 평소 혼자 걷기를 좋아했지만 금세 지루해져서 일주일에 2-3번만 산책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같은 동네에 사는 또래분과 매일 저녁 함께 걷기 시작했는데 6개월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게 되었고 혈압이 145, 88에서 130, 8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운동이 아니라 친구 만나러 나가는 것처럼 즐겁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함께 걷는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사람과 걷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모이면 대화 소리가 커지고 걷기 속도가 들쭉날쭉해질 수 있습니다. 이어 3명이 가장 적당합니다. 또 한 가지, 걷는 동안 건강과 무관한 가벼운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나 걱정거리에 대한 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유머나 추억 이야기, 오늘 있었던 즐거운 일 등을 나누면 산책 시간이 훨씬 빨리 지나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이제 이렇게 좋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피해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저녁 산책 전후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혈압 안정 효과를 방해하는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산책이 혈압 조절에 얼마나 좋은지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잘못된 생활 패턴과 결합되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산책 전후로 특히 피해야 할 습관을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1. 산책 직전 과식 저녁 식사를 배부르게 한
직후 곧바로 걷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식후에는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집중되는데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소화 불량뿐만 아니라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이 불안정하게 출렁이기도 합니다. 권장, 식사 후 최소 40분 힐 시간은 지난 뒤 산책을 시작하세요. 이뚝 카페인 섭취 커피, 홍차, 녹차, 에너지 음료 등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일시적으로 심박수를 올리고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섭취하면 수면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혈압 안정 효과를 방해합니다. 권장, 저녁 산책 전 4-6시간 이내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세요. 삼흡연 또는 흡연 직후 운동 담배 한 모금은 니코틴으로 인해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키고 혈압과 심박수를 급상승시킵니다. 흡연 직후 걷기는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권장, 금연이 최선이며 최소한 운동 전후 1시간은 흡연을 피하세요. 4. 지나치게 빠른 출발, 워밍업 없이 바로 빠르게 걷기 시작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하며 어지럼증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권장, 앞서 말씀드린 워밍업 5분 루틴으로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오후 산책 후 차가운 샤워 운동 직후 몸이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 샤워를 하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해 혈압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권장, 운동 후 15에서 20분 정도 몸을 식힌 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세요. 6. 바로 누워버리기, 산책 후 피곤하다고 바로 눕는 것은 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혈액이 하체에 몰려 다리가 붓거나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권장,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한 뒤 편안한 자세로 휴식하세요. 제가 진료하던 71세 여성 환자분은 저녁 산책을 열심히 했는데도 혈압이 잘 안 내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산책 후 집에 돌아와 커피를 마시고 TV를 보며 바로 소파에 눕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이 습관을 끊고 대신 따뜻한 허브티를 마신 뒤 10분간 스트레칭을 하도록 했더니 한 달 만에 평균 유미임이 갖춰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저녁 산책의 효과는 운동 자체뿐 아니라 전후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좋은 습관을 오래 이어가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 바로 작은 기록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서입니다. 몸은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매일의 변화는 느끼기 어렵죠. 하지만 작은 기록을 남기면 변화를 수치와 글로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훨씬 커집니다. 저녁 산책을 통해 혈압을 낮추고 싶다면 2가지 기록을 추천드립니다. 혈압 기록 산책 전과 산책 후, 그리고 아침 기상 직후에 혈압을 꾸준히 기록하세요. 하루 한 번만 기록하는 것보다 산책 직후까지 포함하면 운동의 직접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책 전 혈압이 138필/쯤이었는데 산책 후 120필/82로 내려갔다면 이 수치는 곧바로 운동이 효과가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걸음수와 시간기록 스마트폰 앱이나 만보기, 스마트워치 등을 활용해 걸음수와 시간을 기록하세요. 단순히 오늘도 걸었다가 아니라 7,200보 48분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으면 꾸준함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기록을 생활화하는 팁 간단하게 노트 한 장, 달력, 스마트폰 메모 등 부담 없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시각화, 그래프나 표로 변화를 보이면 성취감이 배가 됩니다. 작은 목표 설정, 이번 주는 하루 6,000보처럼 무리하지 않는 목표를 쓰세요. 비교하기, 한 달 전 기록과 현재 기록을 비교하며 변화를 확인하세요. 제가 진료한 73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는 혈압이 50로 높았고 운동을 하긴 하는데 효과를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수첩을 들이며 산책 전후 혈압과 걸음수를 매일 기록하게 했죠. 2달 후 그는 수첩을 들고 와서 선생님, 이렇게 숫자가 내려가는 게 보이니 안 걸을 수가 없네요. 라고 웃으셨습니다. 혈압은 평균 130/82로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기록의 힘은 단순히
측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실천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변화를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을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서 저는 오늘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드리겠습니다. 단 하루 20분의 저녁 산책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혈압과 인생을 바꾸는지 그 마무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의 끝, 해가 저물고 거리가 고요해질 무렵, 신발끈을 조여매고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오늘 하루 쌓인 피로와 걱정이 조금씩 풀립니다. 저녁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과 혈관, 그리고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작은 약속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고 꾸준한 행동이라는 것을요.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분들이 저녁 산책을 생활 속에 들인 후 눈에 띄게 표정이 밝아지고 삶의 활력이 돌아오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루 20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고 심장을 쉬게 하고 호흡을 고르게 합니다. 동시에 온몸의 세포가 신선한 산소와 영양을 받아들이고 뇌는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이 밤새 이어져 다음날 아침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귀찮고 어떤 날은 나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걷기 시작한 지 5분만 지나면 몸이 이게 좋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매번 다시 찾아옵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약처럼 즉시 효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매일 쌓이면 약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혹시 지금 혈압 수치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은 없을까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그냥 집 앞 골목이라도 좋으니 걸음을 옮겨보시길 권합니다. 그 한 걸음이 쌓여서 내년 이맘때쯤 당신의 혈압표를 그리고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길게 보면 이 작은 걸음들은 단지 혈압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자유롭게 사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노년의 핵심 아닐까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 작은 걸음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심장은 그 보답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